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윤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현재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 투자의 참견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투자의 참견에서는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 그리고 부동산까지 현재 모든 이 투자에 관련된 분야에서 이 증권 전문가 분들과 법적인 문제까지 다뤄보는 코너입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상담 게시판에 있는 사연을 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이 전화를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자 샵 3989로도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겐스탁 투자의 참견 사연에 채택되신 분은요, 저희가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이슈 많이 준비했습니다. 투자의 참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의 참견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김본스타님과 강성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잘생긴 강성신 변호사님. 네. 자, 오늘 방송이 사실 올해 이 함께하는 마지막 투자의 참견 출연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녹화 날이 크리스마스 휴일이라서 그러는데요. 네. 내년에 물론 우리가 계속 같이 하겠지만요. 일단 올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투자의 참견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저도 방송을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네. 뭐 뉴스 채널에도 출연을 하고 있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한테 법률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토겐스탁처럼 사실 경제적인 분야와 법적인 분야를 함께 어우러져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채널은 이곳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한테도 상당히 유익하고 유의미한 그런 채널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더 내년에는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본스타님. 네. 네, 요즘 지수 상승세에 언급하고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마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본스타님 지난주 이제 서원인텍이 바로 급등했죠. 네. 그리고 이번 주 썰톡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이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주로서 이제 동진세미캠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모두 다음 날 급등을 했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이제 연말 동안 우리가 좀 관심을 집중해야 될 종목이나 이제 시황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네. 관심을 이제 써야 될 종목이나 시황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도 이제 노란톡 메신저에서 네. 이제 저의 이제 팬분들과 함께 이제 제가 저도 투표를 봤어요. 해봤어요. 네. 제가 투표를 해봤는데 월화수목금 토겐스탁 방송 중에 어느 게 제일 재밌냐? 금요일이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금요일이 가장 아무래도. 압도적이었어요. 제 이게 지인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막말로 이게 종목이나 뭐 투자 수익률이나 종목 추천 이런 걸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이게 인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방송이 강성희 변호사님이 방송을 잘하시는 거 아닌가. 파급력이 좀 상당히. 네. 네. 유명인하고 방송에서 그런지 일단은 뭐 소재 부품 장비 네. 중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서톡 시간에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다 갑자기 그 다음날 급등해서 요즘 제가 종목 얘기하기가 무서워요. 네. 좀 무서울 정도인데 지금 이제 얘기는 할 건데 또 급등할까봐 차마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긴 하는데, 아직도 저는 소재 부품 장비주들 쪽으로 우리가 관심 좀 집중해야 되나 아직도.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매수의 확산이 일어나려면 저는 연말까지는 약간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로 좀 가다가 네. 이제 그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다음 내년 연초에 좀 그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는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주 위주로 가는데, 지금 오늘 좀 시장이 잠깐, 오늘 녹화날 수요일 12월 18일 수요일인데 녹화날 잠깐 이게 오늘 시장이 약간 멈췄기 네. 때문에 이럴 때 좀 쉬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자.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한참 지금 잘 가다가 안 가는 종목들 주로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사실 저는 삼성전자 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사니까 네. 이제 삼성 전기를 보시면 어떨까? 삼성전기. 네,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최근에 좀 한 3일 동안 좀 조종을 줬습니다. 조종을 주면서 아직 11선 정도, 제일 좋은 게 21선까지 밀렸을 때가 제일 좋은데 여기까지는 안 올 것 같아서 일단은 이때쯤 해가지고 분할로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뭐 ENF 테크놀로지나 솔브레인 뭐 이런 종목도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아직 저평가 구간인데 네. 지금 이제 솔브레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오늘 하루 쉬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사실은 이때 이격이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서 지금 당장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네. 저는 이런 게 조금 더 밀렸을 때 좀 보자. 조금씩 밀렸을 때 한 번씩 보자.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밖에 우리가 이제 좀 노려볼 종목도 요즘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좀 다시 올랐더라고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임명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할 거라는 얘기가 딱 퍼지고 오늘 딱 장이 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 갑자기 황교안 국무총리 전 자유한국당 대표 네.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오늘 한류 AI 센터가 오히려 상한가를 가는 약간 참 정치 테마주는 잘 알다가도 모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이쪽 부분보다는 저는 약간 경협주 쪽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어제 이제 스티븐 비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방한해서 네. 만나고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북한한테 공개적으로 지금 나 여기 와 있다. 연락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연락 안 했어요. 네, 아무 대답이 없었죠. 그래도 네. 북한이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나 여기 와 있어 연락해. 그랬더니 북한이 덥석 연락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는 뭐 일단 보내놓고 네네. 대화를 재개할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러시아랑 중국이 지금 일단 대북 제재를 약간 좀 해제해 주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과연 미사일 또 쏴버리면 네. 그럼 중국하고 러시아가 무한해지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스티브 비건 대표가 이제 중국으로 또 이제 관련해서 철도 사업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도와달라 이거죠, 중국한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은 경협주를 우리가 좀 지금 당장 미리 선취매보다는 움직일 때 따라가는 전략, 네. 그런 전략으로 어느 정도 작은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거나 또 협상으로 다시 완화되거나 할 때 북미 관계도 그거와 똑같은 사이클로 갔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 북한하고 미국하고도 사이가 좋아졌었어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우리가 좀 경협주 좀 봐보자. 저는 약간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에 참견 첫 번째 코너 이제 이슈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요즘 IT 투톱이죠. 이 주가가 연일 상승세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그룹에 관련해서 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자회사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법정 구속이 된 건데요. 이 밖에 강경훈 부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총 32명을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2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이 노조 활동이란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합법적인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이 삼성전자는 이걸 좀 어떻게 불법적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해서 막은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노조 활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법적이냐고 물어보신다면은 노조 활동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조 설립에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못 넣어줬잖아요. 삼성은 이제 그 고 이병철 회장부터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무노조 경영 입장을 고수는 했지만 언제까지 이게 유지될 수는 없는 네, 거죠. 맞아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노조법에 보면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에만 맞춰지면은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인가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노조 활동의 자유가 헌법에서 인정이 됩니다. 네. 네, 헌법을 비롯해서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언제까지나 막는다? 이거는 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 판결로 인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막은 것인가? 네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떠한 법률적 쟁점이 있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자면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건은 그냥 보면 어마어마해요. 진짜 삼성이 저는 그때 한번 요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삼성 서비스 전 그쪽 소속 직원이 네. 갑자기 이렇게 자살을 해가지고 그 삼성 임원들이 삼성 직원들이 뭐 직원들인지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일단 뭐 이렇게 시신을 막 탈취하고 이런 것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저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저희가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정말 뭐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터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 삼성그룹의 과거에 이제 미래전략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네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서비스라는 이제 그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협력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미래 전략실을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의 맨 위로 해가지고 그 밑에 뭐 자회사라든지 네네. 혹은 그에 따른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곳의 모든 노조 활동을 전부 다 아주 조직적, 계획적으로 와해시키려는 그러한 혐의가 네네. 이제 아니 미래 전략실은 이름 멋있는데 이렇게 미래 전략을 짜야지 네, 전혀. 노조 전혀 방해 그렇지 전략을 않고 짜네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건 정말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전략이 아니었나 네.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건이 관련 문건이 정말 검찰에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 무더기로 6천 건 이상 이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문건들이 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진짜 뭐 심지어 삼성 뭐 전자 서비스다. 그럼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네. 삼성 그룹 차원에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에버랜드도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강경 네네. 그 부사장이 형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웃기네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할 때는 이렇게 증거인멸 했는데 이번 못했나 보네. 이게 무슨 또 문제가 추가적으로 있냐면 사실 예전에 한번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혐의 처분이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 이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건으로 이제 삼성을 압수수색하러 갔을 때 네. 이 문건이 무더기로 나온 거예요. 얻어 걸렸네요. 같이 걸렸군요. 네, 얻어 얻어 걸리고 그 이 뭐 바닥 뜯어 보니까는 거기 밑에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어서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조직적 노조 와해 이것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네.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이 되면은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 삼성 임직원이 엄청나게 요번에 많이 그 처벌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청이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인데 그 밑에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청업체들이 만약에 노조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하청업체에 고용된 직원들은 하청업체를 원래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데 네네. 이것도 알고 보니까 보면은 협력업체가 한 98% 이상이 전부자 삼성전자 서비스에 관계돼 있고 그쪽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이거는 네. 원청업체인 삼성전자 그렇죠. 서비스가 네. 이 하청업체에 그 소속된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막은 건 결국에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막은 그렇죠. 것이다 네네. 라고 해서 이런 것도 인정이 됐고 그리고 막 보면은 뭐 가관도 아닙니다. 뭐 전직 정보 경찰 그리고 노무사까지 모두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어떤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점이 이번에 드러나서 실형을 전부 다 살게 됩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그룹 하면 대표적인 무노조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불법적인 노조 와해 시도가 있었다는 게 좀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 하나씩 네네. 이제 하나둘씩 생기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자, 일부 지금 보수 언론에서 보면요. 이렇게 좀 노조 활동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그룹사들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본스타님, 네. 그럼 주가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일단 네. 일부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이제 삼성 네. 그룹 자체가 노조들이 막 생겨나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결국 네. 도태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삼성그룹 차원에서 연달아 직원들이 실형을 받고 있어요. 네.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삼성의 주가는 신고가죠. 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주가는 잘 가고 있습니다. 경영에는 좀 네, 영향이 오히려 없을까요? 외국인 네.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오너 리스크 줄이고 아. 기업이 투명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네. 그 일부 언론들하고는 생각이 외국인 투자자는 정반대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이게 좀 맞다고 네. 보고 있는데
아니 왜 이쪽 언론에서는 그렇게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노조의 활동이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도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네. 현대차나 일부 뭐 노조 보면 이렇게 심한 뭐 이렇게 요구 조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사실 저도 그 전에 이제 금융 공기업 다닐 때 네. 이제 노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조에서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그때 네. 이제 제가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그런 불이익 회사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때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꼭 그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 세계 5대 IT가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그럼 이제 그에 걸맞는 좀 노사 문화가 좀 필요하다. 저는 영업이익 56조 원 기록하는 회사가 아니 몇백억대 외주 그거 하나 아끼려고 지금 브랜드 이미지 이렇게 깎아먹나. 저는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56조 원이나 버시면서 영업이익을. 네. 아니 참 그리고 아이러니하긴 아이러니하죠. 하네요. 네. 그리고 그 56조 원이 그럼 삼성전자 직원들만 열심히 잘해갖고 그게 번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잖아요. 그 반도체 공장 하나 돌리려면요. 한 도시 100만 명이 사는 그 도시 전기 전력하고 맞먹어요. 그때 전력 들어가는 게. 근데 네네. 우리나라가 산업용 전기는 전 세계 거의 최하위급 가장 싸요. 근데 네. 일반 국민들이 내는 일반 전기 요금은 누진세 비싸죠. 구조로 보면 전 세계 거의 탑권이에요. 네. 즉 모든 국민들이 전기세 조금씩 삼성전자에 갖다 주고 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렇게 만들어 갖고 키워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삼성전자 직원도 다 동의하고 있는 바예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제 주변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있긴 한데 다 동의하고 있어요. 다 전 국민들이 다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로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재들, 네. 오너 리스크 생기고 막 이런 악재들 생길 때마다 주가는 항상 올랐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합리적인 분석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반도체 수요를 회복이 기대가 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월에 이제 CES가 있습니다. 네.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전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폴더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델 그다음에 앞으로 신모델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전략들이 나올 거예요. 반도체 부분은 내년 수요 회복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출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네. 예전처럼 급격하게 올라오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는 예전에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왔을 때는 이제 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한참 유행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서버 쪽에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수요는 회복되겠지만 한계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쪽에 어떻게 성공을 거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IM 사업부, 이 스마트폰 모바일 쪽 관련한 사업부들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인도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차지하느냐. 중국은 삼성전자 요즘 거의 안 쓰고 있는데 네. 이번에 폴더폰 나오면서 갑자기 중국에서 우르르 사기 시작했잖아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그리고 인도 시장에선 정말 샤오미랑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네. 샤오미랑 지금 1, 2를 계속 다퉈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거의 핵심 쪽이죠. 인도에서. 그래서 인도에서 얼마나 선전하냐. 유럽에서는 하웨이랑 삼성전자랑 싸우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하웨이보다 좀 우위를 점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 나고 나서 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좀 하웨이를 좀 안 좋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이미지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하냐 중요하고 네. 삼성전자는 조정시 매수다. 조정되면 무조건 매수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장이 30% 이상 한 종목이 못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30% 캡에 딱 걸려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전체 시장이 좀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와줘야 삼성전자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정시 매수 관점이지만 전체 시장을 같이 끌고 가는 방향으로 지수와 네.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